은행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에어컨의 낮은 윙소리가 대기 중인 고객들의 조용한 속삭임과 뒤섞였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에 오만함이 깃든 박 부장이 창구 앞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민정 씨, 또 이런 실수야? 고객 돈을 장난으로 보나? 그의 목소리는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창구 뒤에 선 민정, 단정한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쥔 서류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수치심으로 떨렸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박 부장의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걸로 충분할 것 같나? 당장 나와서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그의 명령은 천둥처럼 울렸다. 민정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박 부장의 매서운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정은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 천천히 창구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눈물은 그녀의 굴욕을 더 선명히 드러냈다. 그 순간 대기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다. 67세의 정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진 그녀는 평범한 외모 속에 강렬한 눈빛을 품고 있었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숨을 삼키며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는 정순의 눈빛을 클로즈업하며 모성의 분노와 보호자의 결의를 담는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존엄과 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벽 6시,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시작된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고 작은 정원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준다. 손길은 세심하고 마치 세월의 흐름을 붙잡으려는 듯 정갈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마음속에 빈 공간을 남겼지만 이 아침 루틴은 변함없다. 규칙적으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자주 되뇌는 말이다. 이는 수십 년의 인내로 다져진 신념이다. 홀로 사는 과부로서 그녀는 질서가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믿는다. 집 안을 오가며 정순의 시선은 거실 선반 위 가족 사진들에 머문다. 어린 시절의 아들 재훈, 해맑게 웃던 모습, 민정과의 결혼식에서 빛나던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자 준호의 사진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과 죄책감으로 묵직해진다. 재훈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민정은 은행 일과 육아,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고군분투한다. 저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 민정이 가져다 준 반찬들을 보며 중얼거린다. 민정의 최근 통화에서 힘없던 목소리가 떠오르며 걱정이 스민다. 오늘 정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민정이 일하는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핑계로 그녀를 만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손수 만든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전하는 것. 작은 위로가 될 음식이다. 집을 나서기 전 정수는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를 매만지고 남편이 선물한 가죽 가방을 든다. 며느리 직장에 초라하게 갈 순 없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린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지만 그 뒤엔 단단한 품위가 있다. 은행 방문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다. 정순의 남편은 생전에 돈을 꼼꼼히 관리했고 그녀가 챙긴 통장들에는 가족도 모르는 저축이 담겨 있다. 돈은 조용히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한다. 남편의 말이 떠오른다. 가방을 들며 통장의 무게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진다. 마치 오늘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처럼. 아침 햇살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정수는 조용한 삶이 곧 큰 격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 방문이 아니다. 가족의 힘, 용기,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이에 숨겨진 힘에 관한 이야기다. 한국에서 연장자와 가족의 유대는 깊다.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워킹맘의 62%가 직장 내 위계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통계는 정순의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과부의 사랑과 비밀로 무장한 할머니가 예기치 않은 싸움에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은 곧 이어진다. 아침 햇살이 정순의 작은 집 안으로 새우며들며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후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정순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정순의 하루는 늘 그렇듯 규칙적이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손끝으로 흙을 만진다. 이 단순한 행위는 그녀에게 위안을 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지만 이 루틴은 그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규칙적으로 살아야 건강하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 말이 단순한 습관 이상의 삶의 철학임을 느낀다. 거실로 돌아온 정수는 선반 위 가족 사진들에 시선을 멈춘다. 어린 재훈이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사진, 민정과 재훈의 결혼식 날 환히 빛나던 순간, 그리고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념사진. 각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 정순의 마음은 따뜻함과 묵직한 감정으로 채워진다. 재훈은 설비 현장 파견으로 한 달에 며칠만 집에 오고 민정은 은행원으로 일하며 초등학생 준호를 키우느라 정신없다. 게다가 민정은 시어머니까지 챙긴다.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주다니.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민정이 가져온 반찬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미소 뒤엔 걱정이 숨어 있다. 최근 민정의 전화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정수는 민정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정이 좋아하는 콩나물을 비롯한 반찬을 만들어 은행으로 가져갈 계획을 세운다. 통장 정리는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민정의 얼굴을 보고 따뜻한 음식으로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민정이 힘들 텐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정수는 혼잣말하며 부엌으로 향한다. 그녀의 마음에는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모성애가 깃들어 있다.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워킹맘 중 70% 이상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민정도 그중 하나일 터였다.
정수는 민정이 혼자 짊어진 무게를 덜어주고 싶었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정수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낀다. 재훈이 어릴 적, 민정이 결혼 후 시댁에 처음 왔던 날, 준호가 태어나며 집안이 들썩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벌써 준호가 초등학생이라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가족의 행복이 그녀의 삶의 중심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엔 민정의 고단함이 있다. 정수는 민정이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중얼거리며 오늘 은행에서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다진다. 그녀의 가방에는 통장 몇 개와 함께 민정에게 줄 도시락이 들어갈 것이다. 이 작은 행동이 민정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세대를 이어 서로를 보살피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때로 복잡하지만 정순과 민정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 정수는 민정이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낀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늘의 방문이 단순한 심부름 이상이 되리라 직감한다. 정순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며 생기 넘치는 풍경을 만들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채소의 신선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어머니,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오셨네요? 채소 장수가 반갑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순도 익숙한 미소로 답했다. 민정이 직장에 반찬 가져다 줄 것 좀 사려고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느리 참 복 많으시겠어요. 이 소소한 대화는 정순에게 큰 위안이었다. 홀로 사는 그녀에게 시장에서의 이런 교류는 삶의 활력소였다. 정수는 콩나물, 시금치, 물을 골랐다. 민정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콩나물은 빠질 수 없었다. 민정이 이거 먹으면 좀 기운 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중히 재료를 골랐다. 생선 코너에서는 고등어와 갈치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다. 고등어 조림도 해주고 갈치 구이도 해줄까? 결국 둘 다 사기로 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 다 해줘야지. 정순의 마음은 넉넉해졌다. 손자 준호를 위해 과일도 몇 개 더 골랐다. 그녀의 장바구니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정수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재훈은 한 달에 며칠만 집에 오고 민정은 맞벌이와 육아로 지쳐 있었다. 게다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40%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압박으로 이어진다. 민정의 피곤한 얼굴이 떠오르며 정순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민정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그녀는 나무를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반찬들이 민정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다. 시장에서의 시간은 정순에게 단순한 장보기 이상이었다. 상인들과의 짧은 대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순간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줬다. 한국의 시장 문화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공간이다. 정수는 이곳에서 가족을 위한 정성을 다졌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민정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 생각에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콩나물을 아삭하게 데치고 시금치를 부드럽게 무쳤다. 무는 얇게 썰어 달콤하게 졸였다. 준호가 좋아할 어묵볶음도 추가했다. 고등어 조림은 정성껏 끓였다.
요리를 하며 그녀는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민정이 결혼 초기에 요리를 못해 쩔쩔매던 모습, 재훈이 편식하던 어린 시절, 준호가 태어나며 집안이 들썩였던 날. 시간이 참 빠르지. 정수는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다.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부엌에서 정순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고등어 조림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고 어묵볶음의 양념향이 뒤섞였다. 그녀는 반찬을 하나씩 완성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정이 이거 먹으면 좀 웃겠지. 요리는 정순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제 홀로 사는 집은 조용하지만 이렇게 반찬을 만들 때면 예전처럼 가족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족이 중심이야.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 작은 행위가 민정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랐다. 요리를 하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추억들이 스쳐갔다. 민정이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했던 모습, 재훈이 어린 시절 편식 때문에 걱정했던 기억,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이 기뻤던 순간. 모든 게 엊그제 같은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시간을 되새겼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때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정순과 민정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다. 민정은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챙겼고 정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책하며 반찬을 정갈하게 도시락통에 담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가구 중 65%가 육아와 가사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민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훈의 잦은 출장으로 민정은 홀로 가정을 꾸려가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다. 정수는 민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도시락통을 닫으며 그녀는 오래된 통장들을 가방에 챙겼다. 남편이 생전에 꼼꼼히 관리했던 통장들.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도 까먹었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늘 말했다. 돈은 필요할 때 써야 해. 자랑할 필요는 없지. 그 말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다가왔다. 옷을 단정히 차려입으며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남편이 선물한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품위 있게 보여야지. 한국 사회에서 외모와 첫인상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나이 든 여성에게는 단정한 모습이 존중의 상징이 되곤 한다. 정수는 이를 알기에 초라하게 보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온 매무새를 다듬었다. 가방 속 통장과 도시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그녀의 사랑과 책임감의 증거였다. 집을 나서며 정수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정수나, 돈은 가족이 위급할 때 쓰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 통장들이 오늘 어떤 역할을 할지.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민정의 피곤한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민정이 기운 좀 내야 할 텐데. 정순의 마음은 이미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버스 안,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심 풍경을 바라봤다. 번잡한 거리, 바삐 움직이는 직장인들, 그리고 화려한 간판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소박한 동네와는 다른 세계였다. 도시는 참 빠르구나.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삶과 비교했다. 그녀의 삶은 느리고 조용했다. 남편과 함께 보낸 50년, 가난했던 젊은 시절, 사업이 어려웠던 중년, 그리고 이제 홀로 사는 노년.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다. 버스가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정순의 마음은 민정에게로 향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순 세대는 근면과 절약으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오늘날 민정 같은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202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30대 직장인의 58%가 직장 내 과도한 업무와 경제적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 민정도 그중 하나였다. 재훈의 잦은 출장, 준호의 교육비, 그리고 은행에서의 압박. 정수는 민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았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방 속 도시락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은행에 도착한 정수는 로비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현대적인 건물, 시원한 냉풍기,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멘트가 낯설지만 익숙했다. 처음 은행에 왔을 때는 이 모던한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민정이 일하는 곳이라 자주 드나들며 익숙해졌다. 창구 너머로 민정의 모습이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뿌듯했지만 어깨가 살짝 굽은 것이 눈에 띄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긴장해 보여?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석에 앉아 가방 속 도시락을 확인하며 정수는 미소 지었다. 민정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곧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긴장한 듯 불안한 듯한 모습. 무슨 일이 있나? 정수는 가방 끈을 꽉 쥐며 민정을 유심히 바라봤다. 민정은 서류를 들고 다급히 움직이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랐다. 창구 앞 고객, 중년 남성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정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은행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고객들은 각자의 업무를 기다렸고 직원들은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민정만 보였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당황해? 그녀는 가방을 만지며 마음을 달랬다. 곧 끝나겠지. 내가 만든 반찬 주면 기운 낼 거야.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기대는 곧 깨질 터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특히 금융업계는 엄격한 위계와 성과 압박이 존재한다. 2023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의 45%가 상사의 과도한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 민정도 그 압박 속에 있었다.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수는 대기석에 앉아 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 불안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민정은 창구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다급히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 속 도시락 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정이 이 반찬을 받으면 잠시라도 미소를 띠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로비의 분위기는 그녀의 따뜻한 기대를 점점 더 위협하고 있었다.
창구 앞에 중년 고객은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민정을 노려보고 있었고, 민정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손짓은 간절했지만 고객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정순의 눈에는 민정만이 선명했다. 결혼 초기에 시댁 어른들 앞에서 긴장했던 민정의 모습도 이보다 심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수는 가방끈을 꽉 쥐며 마음을 달랬다. 그녀는 민정이 이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았다. 새벽에 일어나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직장에서는 늘 성실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민정이었다. 그런 며느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곤란을 겪는 모습은 정순에게 낯설고 아팠다. 조금만 기다려, 민정아. 곧 괜찮아질 거야. 정수는 속으로 응원하며 민정이 이 상황을 잘 넘기길 바랐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정 씨!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정순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네임택에는 박 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 부장은 민정이 있는 창구로 다가가더니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또 이런 실수야?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정순의 눈에도 보였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민정이 큰 공영에 처한 것이 분명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박 부장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확인하겠다고?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은행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로비를 가득 채웠고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이 과연 정당한가 싶었다.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젊은 여성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좀 너무하지 않아? 하지만 박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착하고 성실한 민정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2023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38%가 상사의 공개적 질책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특히 금융업계는 성과 중심의 문화로 인해 이러한 압박이 더 심하다. 민정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그 통계의 생생한 증거였다. 박 부장은 민정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는 창구 앞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민정을 향해 돌아서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여기서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말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21세기에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부장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박 부장은 단호했다.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객님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비정했고 마치 민정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주변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박 부장의 권위에 눌린 탓이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민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다. 빨리 안 해?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박 부장이 재촉하자 민정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정장 바지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 소리는 정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자신의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인 민정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민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녀는 민정이 혼자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모습을 떠올렸다. 재훈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민정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했다. 그런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창구 앞 고객은 민정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은행원이 저렇게 실수하다니 별 수 없지.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직원들 교육이 안 되나 봐. 그래도 무릎까지 꿇게 하다니 좀 심한 거 아니야? 의견은 갈렸지만 민정은 점점 더 몸을 움츠렸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몸이 마비된 듯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박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래야 정신 차리지. 고객 앞에서 실수한 대가가 이거야.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방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저 사람이 감히...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며느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위계는 강력하다. 특히 금융업계는 엄격한 성과주의와 권위적 문화로 악명 높다. 202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의 42%가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정의 무릎은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다. 정수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며 결심했다. 이건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 폭풍의 중심으로 돌진할 순간이었다. 정순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민정이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모습, 박 부장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로비를 채운 고객들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민정아, 내가 널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
정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였지만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로비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부장은 민정을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신 차렸겠지? 다음엔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미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성큼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67세의 할머니가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단호한 기운으로 박 부장을 마주보고 있었다. 박 부장은 깜짝 놀란 듯 정순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이 스쳤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은행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마치 평범한 할머니 한 명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였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 업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란 말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박 부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민정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정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정순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말이 맞네. 아무리 실수했어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은행 규칙은 지켜야지. 분위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화가 깊게 뿌리 박혀 있지만 직장 내 위계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다. 정수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이 순간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2024년 한국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의 55%가 상사의 권위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박 부장의 행동은 그 전형이었다. 박 부장은 정순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거만한 표정으로 되받아쳤다. 이건 우리 은행 규정입니다. 고객은 신이고 직원은 책임져야죠. 실수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고 마치 민정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정당하다는 듯 들렸다.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규정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정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며느리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평생 쌓아온 모정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민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서려 했지만 박 부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민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정아, 내가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민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인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를 지키는 방패다. 정수는 그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다. 박 부장은 정순과 민정의 대화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니시군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는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백 없는 집안은 어쩔 수 없죠.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 모독이었다. 정순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백이 없다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가족을 이렇게 깔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로비의 고객들도 박 부장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저 부장 너무 심하네. 한 여성이 속삭였고 다른 이는 가족까지 모독하는 건 좀 아니야 라고 맞장구 쳤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부장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민정은 시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숙였다. 박 부장의 모욕적인 말이 그녀를 더욱 작아지게 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정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죄스러웠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며 결심을 굳혔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 똑같이 해보시오.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부장은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띄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결연해졌다. 은행 로비의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다.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린 후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와 박 부장에게 집중되었다. 민정은 무릎을 꿇은 채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발. 민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 부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돈 없으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부장은 정순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흔들렸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 할머니로 여겼던 상대가 예상치 못한 기운을 뿜어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그는 민정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이 직원은 오늘로 해고다. 그의 말은 로비를 다시 한번 정적에 빠뜨렸다. 해고라는 단어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부장님, 한 번만 기회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해고는 단순한 직장 문제 이상이었다. 재훈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황에서 민정이 직장을 잃으면 가정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터였다. 준호의 학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상황이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민정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박 부장은 냉정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은행 이미지가 망가져.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해고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고객이 속삭였고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이잖아. 의견은 갈렸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이 지나치다고 느꼈다. 2024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30%가 부당 해고나 과도한 징계로 인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민정의 두려움은 그 통계 속에 살아 있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정말로 해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민정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만해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길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홀로 버텨왔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다. 어머니. 민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정순의 품에 기댔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박 부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긴 동네 시장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죠. 그의 말은 계급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가족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박 부장은 여유롭게 답했다.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정은 시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숙였다. 박 부장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대들 힘은 없었다. 해고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준호의 학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걱정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민정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며 결심을 굳혔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가족도 정확히 모르는 그 돈. 돈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민정아, 괜찮아. 내가 있다. 정수는 민정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저거 완전 갑질 아니야. 한 젊은이가 속삭였다. 영상 올리면 난리 나겠다. 소셜미디어 시대, 이런 사건은 순식간에 퍼진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박 부장은 이를 모르는 듯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짐 싸세요. 그는 민정을 향해 냉정히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속 통장을 꽉 쥐고 있었다. 정순의 손은 가방 속 오래된 통장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낡은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비밀이었다. 박 부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어서 빨리 정리하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황을 평상시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고 저 오만한 인간에게 교훈을 주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결연해졌다. 당신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럼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로비의 공기는 한층 더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고객들은 정순의 행동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저 할머니 뭐 하려는 거지? 한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박 부장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가진 돈이 있겠냐는 태도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모든 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봤다. 기계가 처리되는 소리가 작게 울리더니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이게 맞나요? 직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출력지가 나오자 직원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종이에는 VIP 고객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십억 원의 잔액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부장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 부장을 불렀다. 박 부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뭔데 그래?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지만 출력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다.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함없었다. 박 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분, 우리 지점 최고 VIP 고객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VIP 고객이라고? 저 할머니 대박이네. 박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VIP 고객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은행에서 VIP는 막대한 자산을 가진 이들로 지점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존재였다.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고객이 은행 예금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정수는 그 1%였다. 저기 고객님.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 했지만 정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또렷이 말했다. 우릴 누가 감히 무릎 꿇리나 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VIP 고객의 당당함이 로비를 압도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니 새로운 모습이었다. 로비의 고객들도 이 반전에 놀랐다. 와, 사람 겉모습만으론 모른다니까. 저 부장 완전 망했겠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정수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로비를 향해 선언했다. 내 돈 전부 해지하겠소. 그 말에 로비가 다시 술렁였다. VIP 고객이 전액 해지한다는 것은 은행의 엄청난 손실이었다. 수십억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뜻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고객님, 잠깐만요. 그는 급히 말을 걸려 했지만 정순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한국 사회에서 부는 종종 권력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순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 똑같이 해보시오. 정순의 말은 단호했고 로비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무대였다. 은행 로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정순의 선언, 내 돈 전부 해지하겠소. 는 폭탄처럼 터졌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해지한다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은행 지점의 성과는 물론 박 부장의 경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했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형광등 아래 반짝였다. 고객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은 다급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내렸다. 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오해라고? 내가 뭘 오해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민정은 시어머니 곁에서 얼떨결에 상황을 지켜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정순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전혀 몰랐다. 평소 검소하고 소박했던 정순이 남편과 함께 쌓아온 저축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정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정아,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민정의 가슴에 작은 안도감이 퍼졌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열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속삭였다. 이거 완전 드라마네. 저 부장 완전히 망했다. 소셜미디어 시대, 이런 장면은 순식간에 퍼질 터였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온라인에 노출될 경우 기업의 신뢰도는 평균 30% 하락한다. 박 부장은 그 위험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정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 똑같이 해보시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지. 박 부장은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어쩔 줄 몰라 허공을 맴돌았다. 고객님, 그러니까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정수는 단호히 말을 끊었다. 말로만 사과할 건가? 내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소. 당신도 똑같이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고객들 사이에서 저 할머니 멋지다는 속삭임이 퍼졌고 몇몇은 박 부장에게 빨리 사과해 라고 소리쳤다. 군중의 압박이 그의 등을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존엄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연장자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2023년 한국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연장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 문화를 무시했다. 그는 정순을 평범한 할머니로, 민정을 하찮은 직원으로만 보았다. 이제 그 오만함이 그를 덫에 몰아넣었다. 정수는 통장을 든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돈 당신들 은행이 관리한 거요. 그런데 고객을 이렇게 대우하나?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박 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정순은 미소로 답했다. 민정아, 내가 너를 이렇게 두고 볼 리 없지. 그 미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였다. 정순의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던 것처럼 돈은 위급할 때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정순의 단호한 요구,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로비의 고객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한 젊은 남성이 소리쳤다. 사과하세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했으면 책임져야죠. 다른 고객들도 맞장구 쳤다. 그래, 무릎 꿇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지. 군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박 부장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는 창구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정순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는 거요? 정순은 단호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로비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 그대로 돌려받아야지. 그녀는 민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굴욕 속에 무너져 있던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의 강인함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어머니.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박 부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고객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다. 정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오해? 당신이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게 오해라고?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로비의 고객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빨리 사과해. 갑질 부끄럽지도 않나? 소리가 커질수록 박 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상사의 권위는 강력하지만 대중의 여론은 그보다 더 무섭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2025년, 이런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 몇몇 고객은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이거 X에 올리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박 부장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정순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미적지근했고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과로 끝낼 생각인가요? 그녀는 통장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돈을 전부 해지하면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히며 말했다. 고객님,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다. 내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하시오. 무릎 꿇고.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놀랐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정순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다. 정수는 그 사랑으로 무장한 채 며느리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정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미소로 답했다. 민정아, 내가 너를 이렇게 두고 볼 리 없지. 로비는 이제 완전히 정순의 무대였다. 박 부장은 땀에 젖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공포와 당황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고객님,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순을 바라봤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한 말 못 들었소?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로비의 고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다. 몇몇은 손뼉을 치며 응원했다. 그래, 사과해야지. 저 할머니 진짜 멋지다. 박 부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정 씨,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림이 가득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 얼떨결에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부장님, 저도 실수한 건 맞아요.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정순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민정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정수는 박 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야 좀 정신이 드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정을 무릎 꿇게 한 것도, 가족을 모욕한 것도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였다. 정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돈을 모았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 그녀에게 박 부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고객들은 정순의 당당함에 감탄했고 몇몇은 박 부장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갑질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야. 저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소셜미디어에 이미 이 장면이 퍼지고 있었다. 한 고객은 X의 영상을 올리며 은행 부장의 갑질과 그를 혼내준 VIP 할머니라는 제목을 붙였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2024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피해자의 60%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는다. 정수는 그 피해자 중 하나인 민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박 부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진심이 담겨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정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오. 그녀는 통장을 다시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 돈 전부 해지하겠소. 그리고 민정이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정아, 가족을 지키는 게 무리라면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겠니?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다. 정순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정순의 선언은 로비를 완전히 장악했다. 내 돈 전부 해지하겠소. 그리고 민정이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요.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해지한다는 것은 지점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정순을 바라봤다. 고객님, 제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논의할 시간은 이미 지났소.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내 며느리에게 사과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정은 시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해고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정순의 단호한 모습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녀는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순은 민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정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너를 억울하게 만든 거야. 정순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정은 그 손길에 기대어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니의 강인함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로비의 고객들은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몇몇은 정순의 당당함에 감탄했고 다른 이들은 박 부장의 몰락에 쾌감을 느꼈다. 저 할머니 진짜 멋지다. 갑질 부장이 저렇게 되는 거야.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이 사건의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X 플랫폼에서 은행 갑질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2025년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특히 금융업계의 위계적 문화는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다. 정순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반항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다. 박 부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공포와 굴욕만이 남았다. 고객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순은 단호했다. 기회? 내 며느리에게 기회는 줬나?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박 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네임택에는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급히 박 부장에게 다가갔다. 박 부장,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중했다. 박 부장은 지점장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지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는 다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지점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고객님께 먼저 사과드려. 지점장은 정순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무례한 행동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순은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오. 내 며느리를 해고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다. 해고란요? 그런 결정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부장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다. 박 부장,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직원을 해고한 건가?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지점장의 등장으로 로비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뒤바뀌었다. 그는 정순과 민정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그리고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고 성의가 느껴졌다. 정수는 그의 태도를 가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내 며느리를 복직시키고 이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민정은 시어머니 곁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고라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녀는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다. 정순의 강인함과 지점장의 개입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수는 미소로 답했다. 민정아, 가족이니까. 서로 지키는 거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가족애가 담겨 있었다. 지점장은 박 부장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박 부장, 자네 행동은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당장 사무실로 들어가.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권위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로비의 고객들은 이 장면을 보며 환호했다. 잘 됐네. 갑질 부장이 저렇게 되는 거야. 몇몇은 박수까지 쳤다. 정수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민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점장은 정순을 향해 다시 말했다. 고객님, 민정 씨의 해고는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 씨, 오늘 겪은 일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가방 속 통장을 다시 만졌다. 그녀는 해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고 오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좋소. 민정이 복직한다면 나도 이 돈을 그대로 두겠소. 그녀의 말에 지점장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미소로 답하며 민정의 손을 잡았다. 가자, 민정아. 오늘은 집에서 밥 먹자. 로비는 점점 평온을 되찾았다. 고객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고 몇몇은 정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민정 씨, 힘내세요. 그들의 말은 정순과 민정에게 큰 위로였다. 한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여전히 큰 문제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순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도구였다. 은행 로비를 빠져나오며 정순과 민정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순의 가방에는 여전히 무거운 통장이 들어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민정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겼다. 정수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정아, 가족이니까. 서로 지키는 거야. 그 단순한 말에는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정식 사과가 있었다. 새로운 지점장이 직접 정순의 집을 방문해 사과했고 민정은 복직과 함께 승진 제안을 받았다. 박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X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많은 이들이 정순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의 방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갑질과 직장 내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정순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재훈은 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아내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말했다. 할머니, 진짜 멋져요.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 함께면 못할 게 없지. 그녀는 민정이 만든 반찬과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꺼내며 식탁을 차렸다. 집안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 사건이 아니다. 가족의 힘, 용기, 그리고 평범한 이들의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다. 정수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진짜 힘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불공정에 맞서는 용기였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순처럼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이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셨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